자, 이번 강좌에서는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이라 또 우리 처음 듣는 용어 나오네요. 자, 일단 표시하는 방법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는 벡터를 우리 A1, A2라고 하고 B라고 하는 벡터를 B1, B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A, B의 내적은 이렇게 표기합니다. 두 벡터에 대해서 곱셈 기호가 좀 큼지막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저렇게. 자, 읽는 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읽으세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A 내적 B 내지는 A 도트 B라고 얘기합니다. 편한 대로. 자, 이것에 대한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X 성분끼리의 곱 그리고 Y 성분끼리의 곱을 이렇게 합쳐서 표기를 해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현재 지금 우리가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이쪽은 분명히 벡터인데 그 벡터에 대해서 계산한 결과가 대수적으로 숫자로 표시가 되어졌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재 실수이지 벡터가 아니에요. 벡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면 향후에 벡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대수적으로 또는 기하학적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해석을 하게 되는데 좌표가 도입이 되어지면서 해석기하로 넘어갔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벡터를 해석기하로 해석을 해 나갈 때에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형을 분석을 할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내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로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체크 잘 하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때 만일에 B 벡터가 A 벡터라면 어떨까? 자, 또 우리가 A 벡터와 A 벡터에 대한 내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얘는 지금 보면 얘가 두 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거니까 A1 제곱, A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A 벡터의 크기의 제곱과 같아요.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벡터를 가지고서 숫자로 표시를 하는 이런 방식이 여기에 지금 나온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의, 내적에 대한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하학적 의미는 우리 뒤에 가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는 벡터에 대한 내적을 이렇게 정의한다. 그랬더니 벡터에 대한 연산인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스칼라, 실수로 표시가 되어지는구나 하는 정도의 차이점,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산을 정의하고 나면 우리 항상 하나의 연산이 정의가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연산 성질을 따지죠. 뭐 교환 법칙이라든가 분배 법칙이라든가 결합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의 연산 성질이에요. 자, A 벡터, B 벡터 이렇게 놔두고 첫 번째 제일 먼저 교환 법칙이 되는가 한번 좀 봅시다. 이게 될까? 한번 보는 거예요. 된다면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죠? 자, 이게 되어지나, 얘를 지금 바라다 보면 요것들의 자리를 바꿔 쓴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확인을 해보나 안 해보나 똑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단계니까 자, 증명이라고 할까요? B 벡터와 A 벡터에 대한 내적은 요대로 써준다면 B1, A1, B2, A2 되겠다. B1, A1 플러스 B2, A2. 요 자체에서 자리 바꾸는 거는 뭐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A1, B1 플러스 A2, B2라고 쓸 수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와 B와의 내적과 같다. 그래서 일단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네요. 기본적으로 자리 바꿈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런 게 되는 것도 한번 봅시다. A라는 벡터에다가 B라는 벡터 그리고 C라는 벡터의 합을 이렇게 내적을 시키겠다. 그러면 분배 법칙이 될까? 분배 법칙이 된다면 뭐가 성립이 되는 겁니까? 현재 지금 여기에서 A 벡터에다가 B 벡터 그리고 A 벡터에다가 C 벡터 이게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되면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다. 확인 한번 해보자. 똑같이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C라는 벡터를 여기서처럼 C 벡터를 C1, C2라고 할게요. 뭐 여기서는 사용이 안 됐지만 여기서 쓸 거니까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서 얘기를 꾸려나가면 일단 제일 첫 번째 좌변에 나타나 있는 식은 성분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얘는
A1, A2 그리고 내적에 여기는 B1 플러스 C1, B2 플러스 C2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계속 벡터만 가지고서 우리가 표기를 하다가 갑자기 좌표로다가 표기를 하니까 조금 어색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도 여러분들이 익숙해져야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X 성분, Y 성분 이렇게 된 거니까 얘는 A1에 B1, C1 그리고 A2에 B2, C2 이렇게 쓰여지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묶어주면 되겠네. 자, A1, B1하고 A2, B2 묶어주고 또 A1, C1하고 A2, C2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여기서 A1, B1 플러스 A2, B2를 묶어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플러스 A1, C1에다가 여기 A2, C2 요렇게 묶어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A, C 벡터의 내적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변과 같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 성립이 되어진다. 자, 선생님이 지금 매번 연산이 하나가 정의가 되고 나면 그것들에 대한 연산 성질을 이렇게 꼼꼼하게 체크를 다 하고 있어요. 왜 할까? 여러분도 반드시 해봐야 돼요. 새로운 연산 기호가 나오면 그 연산에 대한 성질도 파악할 겸 그 연산 방식에 익숙해지고 활용을 하려면 내부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생겨서 그 연산들이 이렇게 성립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과정 반드시 거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개념을 정확하게 그리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알겠죠? 반드시 해보세요. 자, 그 다음 이번엔 세 번째 이런 성질이 있어요. 실수를 두 벡터의 내적에다가 곱한 거. 얘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 얘는 결과부터 미리 얘기를 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또는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이렇게 쓸 수 있다. K가 A 벡터에 또는 B 벡터에 곱해져서 표현이 가능하다. 이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수에 관한 결합법칙 흡사한 게 지금 일어난 겁니다. 됐습니까? 결합법칙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결합법칙 흡사한 일이 벌어진 거다라는 정도. 그러니까 실수는 내 마음대로 자리 바꾸면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러면 직접 또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좌변을 우리가 지금 바라다 보면 좌변은 K의 A1, B1 플러스 A2, B2와 같아요. 그렇죠? 얘는 KA1에다가 B1 곱하고 KA2에다가 B2를 곱한 거하고 같아요. 얘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니면 K가 여기 B1에 곱해진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어요. 요렇게. 이쪽에서도 A2 빠지고 KB2 이렇게 쓴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는 거죠. 얘는 이렇게 쓰거나 또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꼴에다가 B1, B2가 곱해진 거니까 KA 벡터에다가 B가 이렇게 가서 곱해진, 내적이 되어진 꼴. 얘는 A 벡터에다가 K, B 벡터가 이렇게 내적이 되어진 꼴.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식이 이렇게 또는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실수에 관한 결합법칙 비스무리한 게 이런 식으로 성립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여지껏 나와 있는 형태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역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겁니다. 특히 여기 분배법칙 보세요. 이렇게 분배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 똑같은 벡터가 내적이 되어져 있으면 마치 인수분해하듯이 밖으로 빼줘도 괜찮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실수값을 안에서 밖으로 마구잡이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연산 성질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간단한 예문들 몇 개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를 한번 제곱한 것을 이것을 한번 좀 전개해 봐라. 전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얘를 전개하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 지금 이렇게 된 거 우리 내적으로 표시가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어진 거는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이 식을 우리가 전개를 하려면은 일단은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다. 내적의 형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얘하고 내적을 하는데 이렇게 뭐예요? 분배 법칙을 이용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A 벡터에 A 벡터 내적되고 A 벡터에 B 벡터 내적되고 플러스 이쪽에서 또 가니까 B 벡터에 A 벡터 내적되고 B 벡터 내적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죠? 그러면 얘는 뭐야? 절대치 A의 제곱 그리고 얘하고는 교환법칙 성립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되어지네요. 됐습니까? 지금 가만히 보면 전체적인 틀을 바라다 봤을 때 이거 마치 곱셈 공식 전개해 놓은 것 같은 곱셈 공식으로부터 인수분해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벡터끼리에 대한 연산이 스칼라량으로 되어지면서 그 속에 숨겨진 성질들이 이렇게 대수적인 성질들이 숨어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벡터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여의치 않으면 대수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그 내용을 다시 읽을 수도 있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내적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됐죠? 아직까지는 어려움 없어요. 자, 또 이런 예문도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A 벡터에 대한 크기가 1이에요. B 벡터에 대한 크기가 3이라고 합시다. 자, 이랬을 때 A 벡터와 B 벡터의 합에 대한 크기가 4라고 합시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얼마일까요? 이런 형태의 문제. 절대값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어요. 벡터의 크기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서 내적을 한번 좀 구해봐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이거를 안 해봤다면 모르겠지만 이걸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뭘 아느냐? 하나의 벡터에 대한 크기의 제곱을 해주게 되면 그것이 전개되어지는 과정 중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내적으로 표시가 되어진 게 포함이 되어진다. 안 해봤으면 이거 못하는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볼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얘를 제일 큰 조건이니까 얘를 제곱을 할게요. 그러면 A 벡터 플러스 B 벡터에 대한 제곱은 A 벡터의 제곱 플러스 둘의 AB의 내적 그리고 B 벡터의 제곱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16 equal to 1 더하기 2 AB의 내적 플러스 9가 되어지네요. 그래서 AB의 내적은 얼마게? 3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대수적으로 읽어나갈 때 내적이 이런 또 역할을 하는구나. 자, 이번에는 이런 거 한번 또 보도록 합시다. 실제 문제 현장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 자, A라는 벡터가 M의 N분의 2예요. 그리고 B라는 벡터가 2N의 N분의 1입니다. 이렇게 A 벡터, B 벡터가 MN이라고 하는 실수를 사용해서, 자, 둘 다 양수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졌을 때, 우리는 A 벡터와 B 벡터 내적에 대한 최소값을 한번 좀 구해보자 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 이거 고민스러운데 내적에 관한 이야기니까 먼저 내적에 관한 식부터 만들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적에 관한 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자, A와 B와의 내적은 얘하고 성분끼리 2mn 플러스 여기 mn분의 2 이렇게 쓰여지겠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것들에 대한 합에 대한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얘들이 지금 역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네. 게다가
양수예요. 그러면 양수의 역수의 꼴을 취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합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예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되죠. 뭐가 떠올라야 돼? 바로 산술기하 평균이 떠올라야 되죠. 산술기하 평균 기억납니까? 합은 곱의 제곱근값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얘하고의 곱하기 mn분의 2의 루트에다가 2배를 한 값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됐죠?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남는 게 4 이렇게 되어지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4다. 바로 얘가 최소값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을 하게 되면 단서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등호가 성립될 때, 등호가 성립이 될 때는 등호는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얘하고 얘가 같을 때, 이 mn과 mn분의 2가 같을 때, 그러니까 mn과 mn분의 1이 같을 때 등호가 성립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벡터에 대응하는 이야기인데 대수적인 방법에서 사용하는 방법을 그대로 이용해 가지고서 최소값도 가능해지네요.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도형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대수적으로 해석하는. 자, 오늘 강의는 가볍게나마 여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꼼꼼하게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